1차 기출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책을 소개하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에 형님만 전화 왔는데 여기 오타가 많답니다. 그래서 오타 하나 찾아가지고 카페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보고 찾고 있거든요. 6페이지입니다. 이 책 6페이지를 내면요. 수분사 상기 김동현 형님입니다. 김동현 형님이 대구입니다. 이 형님이.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 이 형님이 지금 손평사도 하고, 손평사 1기입니다. 이 형님이. 대구 김동현 형님이. 수분사 상기를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이 지금 분석을 해다 제가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계속 하다 보면 오타가 나올 겁니다. 그 오타 같은 거라든지, 칸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좀 알려주시고요. 농수산물 관련 법령입니다. 관련 법령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요. 여기 이제 분석은 아까 말씀대로 1차하고 있잖아요. 수분사 2차가 지금 수술행 담당식인데 얘가 중복이 70% 이상이 됩니다. 이걸 항상 느끼셔야 됩니다. 다른 감하고 다른 게 이겁니다. 우리 수분사 그래서 1차에 대한 객관식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도 여기가 서술행이라든지 단다식이 있거든요. 단다식이 1에서 20문제고 서술행이 21에서 30문제인데 5점짜리입니다. 결국은 2차는 핵심은 서술행 10문제 핵심입니다. 이걸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객관식에 관계되더라도 이걸 관련된 70%가 들어간다면은 2차를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9년 2월 9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유튜브에는 395회부터 올렸습니다. 물론 많이 해봤자 33분이 못 넘어갑니다. 유튜브에는. 그러니까 지금 423회까지 올렸습니다. 오늘은 424회입니다. 얼마 안 되니까 금방 올리면서 일단 책을 가지고 했는데 2월 9일부터는 뭘 했냐 그러면요. 법령에 대한 체계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론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김수민 씨라든지 정구박 형님 어제 이사한다고 빠져가지고 진도는 바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뭐냐면은 6월 9일부터 거의 한 달간 한 게 뭐냐 그러면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입니다. 그러고 나서 원산지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산물 유통법입니다. 수산물 유통 및 지원에 관한 법입니다. 지원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법도 있지만,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이 있습니다. 유통의 지원에 관한 이것도 틀린 것 같은데 이것도 오타라고 하니까 저도 헷갈려 버리는데 이게 이제 수산물 유통론입니다. 유통법입니다. 이거하고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고 물론 작년에 이제 다른 것도 있습니다. 물론 유전자 변형의 농수산물 유전자 변형법이 있고 또는 친환경법이 있는데 농수산물 법이 10문제가 나옵니다. 원산지법이 한 5문제 나오고 농수산물 유통 가격이 5문제 나오고 다른 기타 법에서 한 5문제 해가지고 3문제인데 또 하나 있는데 원산지법이 있고 수산물 유통법이 있고 농수산물 유통 이런 식으로 한 25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1에서 4위까지. 그런데 올해 수산물 유통법이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가 되면서 이 문제가 3문제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줄어들겠죠. 근데 수산물 유통법은 2차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요 법에 대해서 1차는 이렇게 되지만 2차에서 20문제 정도 20점이 확보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산지법도 역시 1차 5점에서 10점 정도가 기출이 됩니다. 유통법도 역시 5점에서 한 10점 정도가 기출이 됩니다. 법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점 더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유통 가격이 보통 놓으면은 작년에 안 놓았어요. 2차에서. 올해 3점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이것만 잡아도 그냥 눈에 보이는 돈만 잡아도
작게 잡겠습니다. 5점 5점 해가지고 얘만 해도 30점이 넘습니다. 30점이 넘습니다. 그래서 1차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수산물 이제 유통이 있지만 또 1차가 뭐 있습니까? 수산 일반에서 수산업법이 있죠. 업법이 있고 수산업 어촌발전기법이 있습니다. 수산업 어촌발전기법이 있습니다. 어촌발전기본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 수산자원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하고 품질관리가 수학 전후입니다. 전후 품질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이 전체로 해가지고 1과목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다 유통법을 빼가지고 이 과목이 수산물 유통론입니다. 유통론이 있고요. 세 번째 과목이 수학 전후 품질관리입니다. 자, 수학 전후 품질관리는 2차에도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하기가 뭐냐면은 식품공정입니다. 식품공정이라는 것은 식약처, 안전처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때 보편적인 어떤 절차를 고시라든지 이런 예시 같은 예구를 모아난 고시해가지고 업무를 볼 때 쓰는 법전식입니다. 군인하고 관계될 때는 물론 이게 공무원들이 날 때 정밀검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검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가 식품공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수산일반회가 수산일반입니다. 여기가 네 번째 과목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보면은 1차 과목은 따로 2차 과목 따로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예를 들어보면요. 수산업법하고 수산업어촌발전기법하고 농수산물법에 목적이 있고 용어 정의가 이조는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수산물이란 이렇게 구성을 됩니다. 여기는 수산업법하고 어촌발전기본법에는 수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수산물이란 말을 썼는데 업이라고 하면서 업이라든지 운반업이라든지 가공업이 있을 겁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저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촌발전법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수산물 유통법이 있습니다. 유통법이 있습니다. 유통업입니다. 업이. 수산물 유통업이 있습니다. 여기 운반, 유통, 보관업이 들어갈 겁니다. 이 범위가 지금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수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조에는 수산물이란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에 따른 수산 활동에서 나타나는 산물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단 수산자원 소금산업진흥법에 소금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소금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산업법에는 업하고 운반업하고 운반업하고 가공업이 있다 칩시다. 이 가공에 소금 가공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업 안에는 소금 가공이 아니고 소금 제조하는 거 있잖아요. 만드는 천일염 같은 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는 소금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는 빠지가 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는. 그러고 나서 어촌발전기법에 유통법이 들어가니까 이 유통에는 수산물 유통업이라든지 보관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이제 구분을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관리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다를 어떻게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지금 해수부가 요번에 바뀌면서 해수부가 정책이 2030이라는 해수부 정책 2030을 올해 2019년 2월달인가 지금 공포를 했습니다. 정책을 공포한 것이 이때까지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토탈 올라오고 캐치라는 게 있었지만 앞으로 해수부의 정책은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올라오고 캐치도 확대를 시키고 하겠다. 왜? 지금까지는 수산업법이라든지 어촌발전기본법에 가면 기르는 업이거든요. 기르는 업. 방류해가지고 기른다든지 양식업에 국가가 많은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해서
이쪽으로 지금 간 정식입니다. 그러면은 이 토탈 라보 캐치가 수산 일반에 있지만 애가 작년에 그 2017년도 2차 시험에 뭐라 놓았냐면요. 5개를 딱 주면서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주면서 이 중에서 원산지 포시 대상이 있다. 원산지 포시 대상을 몇 개고 선택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원산지법 여기 있습니다. 원산지법은 포시 대상 해가지고요. 물론 5조에 관계된 시행령의 포시 대상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날 듣기만 하십시오. 일단 395부터 해가지고 몇 개 없으니까 12개가 있고요. 토탈 라브 캐치는 11개가 있었습니다. 이걸 섞어놓은 거예요. 섞어놓고 거기서 골라는 문제가 2차 문제로 3점짜리가 나왔을 겁니다. 그럼 교수들 보는 시각에는 여기 지금 과목이 1차 과목이라 해가지고 2차에서 안 논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서술형에서도 2차를 쓸 때 적절하게 포인이 되면은 포인해가지고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들은 이걸 다 알고 들어가니까. 제가 들고 싶은 얘기는 1차 따로 2차 따로는 할 사항이 아니고 들고 싶은 얘기는 지금 3월이잖아요. 2월 9일부터 유튜브 395를 지금 했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 유튜브를 제가 지금 2줄 껐습니다. 2차 쓸 때는 2줄 꺼야지 이렇게 막 지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막 이렇게 지운다. 큰일 납니다. 이거 부중으로 해가지고 빵점을 처리해버립니다. 원칙대로 하면. 그 다음에 딱 잘못되면 2줄 껐습니다. 지금 현재로 424일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조금만 더 지나버리면 이게 그 450개, 60개, 500개가 넘어가요. 못 따라갑니다. 옛날 거 생각하지 마시고 395회부터 들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면은 공부할 때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 중복되는 게 70%라고 했습니다. 70% 처음에는 한 달 동안에는 1차만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님이 왔을 때부터 2차가 어떻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형님이 한 달 이제 간격이 생긴 건데, 그래도 또 유튜브에 강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걸 좀 고민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1차, 2차는 70%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1차 강의, 제 강의 몇 개만 듣고 하면 1차는 60이 넘습니다. 1차는 60 이상이 돼야 되고요. 과목당 40알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근데 2차는 가락이 없습니다. 2차는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가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목은 아까 말대로 1차는 4과목, 2차는 법령, 실무라고 했습니다. 2과목이 아닙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실무니까 우리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서류 검사를 받죠. 서류를 받아가지고 식품 검사를 할 때 예스, 노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공무원 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수품사가 간능 검사를 하겠죠. 간능 검사를 하면 오감으로 해가지고 간능 검사를 하거든요. 눈을 본다든지, 냄새를 맡아본다든지, 촉각을 한다든지, 서로 터치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간능 검사를 합니다. 세공 같은 거는 간능 검사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정밀 검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검정이나 감정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감정보다도 검정이 낫겠네요. 정밀 검사를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실무라는 거예요. 실무에다가 식품 공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식품 공정 빼고 수학 전후 품질 관리가 있으면요. 아까 말대로 수산물의 특성, 이제 이게 핵심이잖아요. 수산물, 수품사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특성, 수산물은 성질상 특성, 조직상 특성이 있대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상 특성 같은 경우는 눈이나 머리라든지 꼬리가 거의 어떤 구분이 안 돼 있답니다. 그래서 세균이라든 질병들이 마음대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동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런 게 조직상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에 이제 그 조직이 보면은 저 근육에 대한 문제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적색, 백색, 육 이런 게 얘기가 나옵니다. 고기가 보면은 빨간 고기가 있고 파란 고기가, 하얀 고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나눌 것이고, 그 다음에 수산물에 보면은 특성 중에서 안에 성분 뭐 있냐 얘기죠. 그러면 수산물에 보통 60%부터 93%까지가 수분이 많답니다. 수분을 가지고 있대. 그 안에 탄수화물, 지질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쉽게 공기에 접촉되면은 부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분을 없애는 방법,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 등이 수압전후 품질관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수분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이라든지 온도를 맞게 가지고 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그 상태를 유지하겠죠. 고기는 바다에서 놓으면은 거의 99%가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게 같은 거 있잖아. 각각류, 꽃게 같은 거는 밖에 놓았어도 혼자서 일정한 혼자 살아요. 살면서 물이 없는 상황에서 호흡을 했기 때문에 볶음을 많이 내죠. 그래서 볶음을 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뭐 톱밥 같은 거 넣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거 말고는 농산물하고 다른 게 우리는 바다에 놓으면은 죽습니다. 죽으면 수분이 많다는 그 하나의 성질을 가지고도 부패가 심하니까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선도 유지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유통법 있죠. 유통법. 여기에 수산물 유통법에 보면은 35조에 좋은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온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온도. 좋은 저장 장치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지금 2차 하면서도 2차 갔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왜? 법의 근거를 가지고 이론이 나오는 거지. 물론 처음에 학문을 시작할 때는 이론부터 했겠지만 그 이론이 확정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은 법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온도입니다. 온도를 내가지고 냉동을 한다든지 냉장을 할 겁니다. 그래야 신선도 유지가 될 거죠. 고기는 잡고 나면은 절대 신선도가 항상 되진 않습니다. 유지가 최상입니다. 금방 말한 것도 1차에서도 기출이 됐습니다. 유지가 최상이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를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신선도가 지금 이 수분의 부패가 되니까 신선도를 측정하는 용도가 나올 겁니다. 측정하는 용도가 뭐 pH라든지 K값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등등등 넣어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물론 측정할 때도 우리 간능검사도 측정하는 겁니다. 또 화학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세분학적으로도 하는 게 있습니다. 세분을 봐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세분의 일정한 농도가 일정한 함량이 지나가 버리면은 썩었다 안 썩었다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정을 하는 겁니다. 세분 측정을. 온도였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하나. 신선도 측정이 중요하니까 또 신선도 유지도 중요하겠죠. 유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가공입니다. 가공.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가공품이라는 게 나오면서 대표 주자가 뭐냐면은 통조림입니다. 통조림에 보면은 처음에 간단한 살쟁이입니다. 살쟁이를 내가지고 탈기를 합니다. 공기를 없앱니다. 그리고 공기를 없애자마자 밀봉을 합니다. 밀봉을 해가지고 살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냉각을 하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해가지고 저장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이게 통조림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에서도 보면은 탈기가 뭡니까? 수산물의 특징 중에서 수분이 많다. 수분이 많은데 이 수분 말고 탄수화물이라는 또 성질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안에 이 성분 중에서 지질하고 산소가 결합되어 버리면요 부패가 됩니다. 탄수화물도 있습니다. 단백질도 있고. 그러니까 지질하고 산소가 결합되면 부패로 바로 직결입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통조림 할 때도 탈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기를 일단 차단해야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그걸 막아버리면서 밀봉을 합니다. 밀봉을 하고 탈기와 밀봉을 하면서 일단
미생물을 죽인다는 거죠. 일반 어떤 저온성이라든지 일반 세균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일반 세균을 죽였다 칩시다. 저온성 세균이나 일반 세균을 죽였다 칩시다. 탈기에서. 그러고 나서도 살아있는 놈이 있습니다. 보툴리스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고온성 세균인 보툴리스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툴리스. 우리 있습니다. 얘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 살군에서 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멸시킵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살군을 할 때 고온이 120도 이상을 5분간 이상을 살군을 한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통조림 안에 있는 어육, 그러니까 저 수산물 그 대상 고기가 어육이 완전 익어버렸겠죠. 익으면은 그 상태로 유지를 하면은 또 부패가 심할 겁니다. 아니냐, 통조림이 통이 있으면 거기서 아무리 양철 캔을 한다 하더라도 팽창을 한다든지 쪼그라든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거니까 온도를 급속하게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만이 냉각입니다. 내려가지고 레토르트 솥이라든지 압력솥을 가지고 40도까지 급속하게 내립니다. 내리고 나면 자동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신선하게 유지하면 온도가 제로가 되겠죠. 120도에서 40도까지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 포장을 해가지고 보관하는 겁니다. 보관하더라도 골드체인 신선하게 유지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도 뭡니까? 수산물의 특징에서 통조림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 간단하게 듣고 있으십시오. 냉각이 김용에 2회 때 놓았습니다. 살군이 3회 때 17년 놓았습니다. 작년에는 쉽게 놓았습니다. 18년도 밀봉기기, 이중밀봉기 시밍첩이 놓았습니다. 탈기는 1차는 놓았지만 2차에서는 안 놓았습니다. 1차만 놓고 2차는 안 놓았습니다. 교수들 볼 때는 기출문제를 보면은 애를 작년에도 했는데 안 놓고 밀봉기가 아주 단순하게 2점짜리가 놓았을 겁니다. 안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쪽에 탈기 쪽으로 포인트를 가지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다 관계는 됩니다. 이게 이제 통조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수산물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넓게 왔지만 수산물을 볼 때 잡으면은 아까 말대로 바다에 있으면은 살아 있습니다. 밖에 놓으면 거의 죽습니다. 생사입니다. 그 다음에 해갱입니까? 해갱 해사죠. 해갱 해사잖아. 해당작용입니다. 해당작용. 그 다음에 사후경직. 해사네 해야 사. 해사. 해부. 해자. 부네. 해사, 해자, 부패입니다. 해당작용하고 사후경직이 됩니다. 사후경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경입니다. 해동이 아닙니다. 동결했는데 가공하기 위해서 동결된 것을 풀어주는 게 해동이고 이건 해경입니다. 그 다음 자기 소화입니다. 그 다음에 부패로 들어갑니다. 물론 부패 전에는 바로 식품이 있는데 여러가지 이제 부패 어떤 교수는 바로 식품을 자기 소화 다음이라고 생각하고 앞에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해당작용이 있고요. 해당작용이라는 것은 죽자마자 변합니다. 수산물의 근육이 변하면서 ATP라는 어떤 개념을 가집니다. ATP라는 어떤 개념과 글리코겐이라는 개념을 가지면서 ATP가 감소되면서 젖산이 생성됩니다. 젖산이 생성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지만 이거는 순간적으로 이 단계를 지나서 아차 그러면 부패로 된답니다. 수산물은. 그래서 수산물 보관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이 됩니다. 다만 우리는 학문적으로 해당작용, 사후경직, 죽고 나면 딱 깨지죠. 경직을 했어도 경직을 하면 해서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당겨줍니다. 보수성이라고 그러죠. 이때도 보수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일정하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 보수성이 풀립니다. 풀리면서 근육이 느슨해져 버리죠. 이게 해경입니다. 느슨해지는 거. 해경입니다. 그러면은 이 해경은 짧지만 사후경직 해경은 동시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해경의 예시가 뭐냐면은 어떤 교수는 홍어 있잖아요. 홍어. 썩은 홍어라고 얘기잖아. 홍어가 해경을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저는 이제 바로 식품으로 보고 있는데 저쪽으로 보는 게 더 우리 쪽에는 낫겠다 생각을 갖는데
느슨해지는 것은 홍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스스로 혼자 소화를 시킵니다. 다른 수산물, 다른 어떤 그 제품은 다른 미생물이라든지 작용을 해가지고 소화가 되는데 얘는 어체 내에 있는 성분으로 소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 소화, 자가 소화라고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가 버리면 부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 나름대로 암기를 한 게 뭐냐면은 이 해당 작용하고 사후경직에 개입하는 것이 신수도입니다. 이제 똑같은 말을 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소화에 개입한 것이 소금입니다. 건제품, 연장품, 훈제품. 그럼 결국은 이 말을 짧게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뱅빙뱅이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수산물의 라이프 사이클 해가지고 생사, 해당 작용, 사후경직, 해경, 자기소화, 부패 또 사이에 바르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핵심입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통조림 개념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기준치를 해가지고 선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개 한 개 정리를 하는데 우리는 간능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식품공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7, 8월 달에 1차 끝나고 나면은 작년에도 올려주지만 산업인력공단에서 바뀐 내용의 식품공정을 올려줍니다. 그러면서 대장군 어떻게 하고 검사를 어떻게 하고 일반식으로는 어떻게 할까 작년에 두 분 다 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식품공정을 보기 전에 저 책을 했기 때문에 대학 교재라든지 다른 책을 보고 예상을 했고요. 이게 두 개 나왔습니다. 작년에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제 깊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놓은 게 우리가 볼 때 식품공정 내용에 그 안에서 범위에서 공기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한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도 안 됩니다. 거기서 10점이 나옵니다. 보통. 그럼 여기 10점을 지금 잡았습니다. 10점. 여기도 지금 작년에도 놓았지만 여기서도 역시 못 넣어도 5점이 나옵니다. 항상 중요하니까. 여기도 역시 작년에 3점밖에 안 나왔지만 여기서도 역시 5점이 가능합니다. 벌써 여기서 매도 20점 나온 거예요. 핵심이고요. 물론 사후경이 수산 전후 품질 관리를 하다 보면 품질 관리 하기 위해서 뭡니까? 독이 있겠죠. 식중독이 있겠죠. 이런 건 1차에서 나오는 거고요. 수산 일반에서도 보면 아까 말대로 네 번째 강의 수산 일반에서는 뭡니까? 여기는 쇄골이라든지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만 수산 일반에서도 질병이 있을 겁니다. 왜? 양식을 하니까. 이제 흐름을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네 과목 중에서 첫 번째 유통농 두 번째 수학 전후 품질 관리 세 번째 수산 일반이 네 번째라고 공부는 하지만 우리가 전공자가 싫어하는 그 파트는 수학 전후 품질 관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요걸 진짜 자신있게 진짜 한 50에서 60만 받아도 된다고 할 정도만 공부가 된다면은 법령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집중해가지고 점수를 올려가 1차는 통과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전공자는 여기 8, 90 나옵니다. 왜? 자기 대학교부터 해가지고 들은 게 이거니까 감으로도 찍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작년에 문제가 뭐냐면요. 수학 전후 품질 관리에서 있었어요. 양식업을 합니다. 뱀장어 양식을 합니다. 레토사팔루스거든요. 처음 들어보세요. 치어 안에 유언가 그 이름이 레토세팔루스랍니다. 버들리 모르겠는데. 뱀장어를 제가 업무를 보는데 뱀장어 양식장에 가서 제가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식약청 직원이나 검사관은 검사할 때는 그 안에 가지고 정밀 검사해가지고 검사를 하겠죠. 체군이라든지 주문서 검사. 우리 같으면은 서류 검사라든지 해가지고 그게 장소에 물건이 들어오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물건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장이 순환저가식입니다. 순환 양식을 하는데 물을 고아놨습니다. 치수식으로 고아놨는데 그걸 하루에 2번을 돌려줘야 됩니다. 왜? 산소, 비수계가 있어요. 이 물 안에도 보면요. 물이 고여 있으면은 산소가 이게 침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물이 수산물이 뱀장어가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하루에 물을 계속 돌려줘야 돼요. 그게 순환저가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돌려주면서
필터를 해가지고 얘들이 밥을 먹고 배설을 하면은 또는 이제 아까 사료 호일이 나왔잖아요. 그죠? 호일이 넣어가지고 사료를 많이 주다 보면은 유실이 됩니다. 그런 게 남는 걸 빼내는 게 뭐냐면은 또 정화조가 있습니다. 근데 양식장에 들어가니까 뱀장화 하는데 가장 배출되는 게 암모니아더라고요. 암모니아도 별도 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듣고 나니까 작년 문제 보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 왜? 직접 해보잖아요. 한번 들어보잖아요. 그리고 또 순환여가식은 새벽 일하는 걸 예를 들어 직원들 들어보니까요. 4시 5시 일난답니다. 오후 4시 5시 일난답니다. 밥 주기 전에 물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작년에 나왔어요. 과연 우리가 진짜 수산물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몇 시에 산소가 부족하지? 지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계산소가 되면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오염이 되잖아요. 되면은 애가 고기가 입질을 합니다. 입질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오염이 되는 물에는 고기가 울러 튑니다. 이 튀는 거는 밑에서 호흡을 못 하니까 울러 튀어가지고 공기에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우리 낚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좋겠지만 결국은 그 입질을 많이 하면 결국은 나중에 수산물가 죽습니다. 폐사합니다. 예. 그게 오염입니다. 그럼 결국은 제가 수산 일반 얘기하면서 양식을 얘기하면서 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걸 처음에는 할 때는 물론 넓게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감이 되면은 한 과목 한 과목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넓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이쪽에 관계되는 거와 만약에 다른 관계되는 파트가 나온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타 찾아보면 저한테 꼭 좀 연락 주시고요. 저도 책 판매할 때 오타도 잡아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해가지고 1차는 끝을 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농수산물 법이 20점이라 했는데 1차가 25문제에서 10문제가 나온다 치면요. 10문제가 나옵니다. 10문제가 나온다 치면은 한 개에 4점이니까 40점입니다. 애만 받아도 가락은 넘긴 겁니다. 2차는. 2차는 20점 이상 나온다 했죠. 사실은 30점 이상 나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차는 20에서 얘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만 해도 30점이 나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1조가 가지는 목적이 있었죠. 2조가 용어 정의가 있었죠. 3조가 3조가 있고 3, 4조가 심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5조가 포중구객입니다. 포중구객을 보면은 포장 구객이 있고 등급 구객이 있습니다. 10개가 있습니다. 포장 구객도 거래 단위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6번 14조 특산물이 있습니다. 이게 특산물 요건이 작년에 2차에 나왔습니다. 농구만 해드릴게요. 그리고 7번 32조 지리적 포식권이 있습니다. 지리적 포식권이 특산물 지리적 포식권이 있습니다. 32조부터 쫙 있습니다. 작년에 안 나왔습니다. 2차가 1차는 오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